경제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동결설이 이제 같이 이제 평평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더라도 거의 한 5% 정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대부분이 이제 저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 수입 쪽에 흑자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도 수지가 적자가 이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상수지 자체가 그 악화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올해는 전체적으로 경기 안 좋다 하는 이야기밖에 그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해운 운임 쪽에 그 선박 그 해운 운임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그 해운 운임이 하락했다는 건 내가 물동량이 그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경기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 물동량이 감소돼가지고 해상 운송 수지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좀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여행 쪽에가 여행 수지가 좋아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19 봉쇄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 욕구, 그동안에 이제 움직이는 거였던 여행 욕구하고, 그 다음에 고복 여행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 내국인도 그렇고, 국내 여행도 그렇고, 해외 여행도 그렇고, 이게 급증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 수위 자체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은 또, 그 일본 엔화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일본 쪽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런 또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제 4월 달까지 그 경제 현황 되는 그 이슈에 되는 거 우리 저 언론에 나온 거를 적어놔 봤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이제 보니까 계속 적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그 얼마큼 오래되냐 하면 14개월째 연속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 적자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 수출은 그 11% 정도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요. 그다음 무역 수지 적자가 41억 달러가 돼 있는데 그 올해 누적 무역 그 수지 적자가 얼마냐 하면 266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돈 따지면 한 30조 원이 지금 올해 4월 달까지 적자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작년 2022년도 그 무역 그 적자가 얼마냐 그러면 477억 달러 쪽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조 원 정도가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4월 달까지 해가지고 벌써 30조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요 이제 비례로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그 무역수지 적자가 그냥 그 작년도 50조지만 한 70조까지 안 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역수지 적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오늘 그 발표된 건 자동차 쪽에 그 현대차 쪽에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5조 원 매출을 해가지고 뭐 이익을 한 2조 원 냈다 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는 그 SK 반도체 쪽입니다. SK 쪽에는 뭐 5조 원을 갖다가 매출을 했는데 적자가 한 2조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제일 큰 그 문제는 뭐냐, 반도체 쪽에 적자가 많이 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수출이 그 둔화가 돼가지고 그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적자가 지금 벌써 이제 19억 달러 정도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그 적자 중에서 차지할 비중에서 한 50% 넘어와 있죠. 그 나머지 이제 뭐 오늘 난 뉴스는 뭐 삼성이 반도체 감산 합류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기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낫겠느냐, 이익이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훈풍이 분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 한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 쪽이 훈풍하는 거는 결국은 그 중국이 경제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 우리 물건 갖다 많이 수입을 해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국에는 약간 뭐 디플레이션기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막 돈을 풀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그런 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추세로 한다 그러면 중국 쪽에 경제를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요 근래 들어가지고 사고를 좀 친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스페이스 그 X 로켓을 그 발사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 이 가격 차 가격을 갖다가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테슬라 쪽에서 가격을 낮추면 이게 자동차가 더 잘 팔려야 되는데 더 잘 팔리지도 않고 테슬라 가격을 낮추니까 그냥 그 더 잘 팔리지도 않고 그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수익률이 악화가 돼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그 수익성 악화하고 그다음에 우주사업 실패하고 이 두 개 때문에 그 증시가 막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또 세계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하는 게 이제 4월달 현재 상황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금 저뭐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뭐 굴욕 외교다 한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 뭐 굴욕 외교라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 키는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갖다가 빨리 해결해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해주기 전에 미리 확 풀어줘 버렸고, 일본 쪽에서 그걸 갖다가 양보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좀 이래 천천히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하는 걸 봐가면서 자기들도 같이 풀어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그 양보를 많이 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 됐든가 저래 됐든 간에 일단은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화이트리스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소재, 부품 소재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출할 때 받아야 되는 허가 신청을 갖다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9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배상 문제를 일본 기업들이 해야 된다 한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일본 정부에서 이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빼버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 수출하고 수출 수입할 때 우대로 해가지고 우대 심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뭐 일주일 90일 걸릴 것 같다가 일주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허가 서류도 뭐 세 종이 있으면 두 종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일본에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빼버려가지고 상당히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때 그전에는 일괄 포괄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개별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도 한미를 신청하면 한 3년 갖다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6개월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도 그전에는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지금 90일 이내까지 연장을 해버리고 신청 서류도 세 종에서 두 종에서 세 종을 늘려버리고 캐치홀도 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일본 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간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일본에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움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복원을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24일자로 해가지고 사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화이트리스트로 일본으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제외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일본도 그것도 우리 떼어본다 해가지고 같이 뺐습니다. 뺐는데 다시 4월 24일자 해가지고 그 전략물자 수출 지역 부분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가의 이 지역에서 다시 가 지역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심사 기간 갖다 15일에서 5일 단축시켰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수출을 갖다 우리는 문을 열어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이제 우리한테 풀어줘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 쪽에서 이제 담당자들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한국 측의 뭐 자세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들 정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보는데 조만간에 서로 간에 화이트리스트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에 교류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쪽에 있는 그 오염수 이런 갖다가 방류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계속 방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일본산 그 식품에 대해 가지고 그 우리가 수입 규제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이야기 들은 사항은 후쿠시마 방류수 관계는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 방류를 해버리면 그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 먼저 그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서 이 오염수에 대한 뭐 반대라든가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반대 안 하는데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도 해학과 그 우리 출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 요거는 뭐 우리 그 감정적인 대입이 많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미국 쪽하고 우리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다. 미국에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자기들 그 미국 내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오바마 케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한테 법인세가 15%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부자 증세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따르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전기차 보급 쪽에 그 중고차에는 4,000달러, 신차에는 7,500달러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하고 그 신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갖다가 달아놨는데 이 조건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다음 장. 이 조건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다음 그 기본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뭐냐 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 나오는 원자재를 갖다가 의존도를 줄여가지고 보조금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는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리튬, 니켈 이런 이제 그 원자재 그 원강을 갖다가 그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그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중국에 쓰는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하는데 그 실제는 여기 안에 내용 들어가 본다 그러면 그 북미 쪽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은 안 준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차들은 다 주는데 그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은 주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대 아이오닉 5하고 기아 이제 EV6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산업협회 쪽에서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IRA를 통해 가지고 한 10만 대 규모 정도의 한국차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 이제 4월 17일 날 미국 정부에서 이제 7,400달러의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를 갖다 대상 사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쉐보레, 볼트, 뭐, 이코녹스, 포드, 이트렌지, 머스탱 등의 이제 미국 제조사 차량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차, 그다음에 유럽 전기차, 이 전부 다 보조금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특히 엘리베마 공장에서 저희 때는 현대차 GV70, 70의 경우에도 그 처음에는 보조금을 다 지급 대상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좀 미국에서 지금 보면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했는데 이 구조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바뀌는 그런
추세가 앞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반도체법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만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 반도체 시설 확장은 10년간에 5%까지만 성장하도록 투자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 설비 투자를 했다가 기존 투자했는 거에 5%까지밖에 그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상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 제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반도체 생산 제품, 재료, 생산량 등 주요 정보를 갖다가 전체 공유를 다 해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 자료가 몽땅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 먼저 반도체 그 회사라든가 원료 생산량 이런 거 이전 기술인데 이 기술이 또 그대로 이제 그 경쟁사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경쟁사한테 그대로 이제 그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 회사지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정 보조금 이상 수령이 시에 초과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또 조항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초과 수익률이 돼 가지고 보조금의 75%까지 회수를 하겠다.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반도체법입니다. 네. 다음에 이 반도체법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보면 또 제일 문제가 또 뭐냐 그러면 그 미국의 그 미국에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중국 이런 데 또 안 하고 있어요. 그 생산 안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뭐라 해서 그냥 불합리한 그 경쟁이 좀 떨어지는 미국 업체들 위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 중국 쪽의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는 그 올해 1, 4분기 국내 총생산 그 GDP 성장률이 그 4.5% 작년 동기 대비 4.5%를 기록해 가지고 상당히 중국 당국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 경기 자체가 그렇게 밝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핵심 산업이라 하고 있는 AI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그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도 많이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국가 소유 토지도 판매 부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전부 다 뭐 도산을 한다든가 애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금융권에다 현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도 하고 이래 하는데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가 좀 올라가야 돼. 물가는 안 올라가고 그다음 물가는 정체하거나 하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은 돈은 막 이거 이제 정부에서 많이 찍어내는데 실제는 물가는 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그 가게는 소비보다는 은행 저축을 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전조가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문제하고 코로나 그19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드 쪽에 우리 경험한 그 기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드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서 쫓겨났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하고 장기 숙박을 하고 있는 호텔에서 한국 사람들 하니까 아 당신 나가라 이제 뭐 반갑다 하면서 쫓아냈다 한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롯데라든가 뭐 이랜드라든가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철수를 다 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그 경제적으로 그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시해가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쪽에는 뭐냐, 그럼 이 전쟁이 원래 단기간에 끝나는 거로 그렇게 그 대부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좀 오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전망은 뭐 2024년도까지 전쟁이 간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는 뭐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모스크바를 갖다가 그 공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차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그리 한다 그러면 핵전쟁이 나니까 안 된다. 말려가지고 안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막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더라도 내년도 되면 이게 크게 뭐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피해가고 이제 그다음에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본다 그러면 약 한 7,500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약 한 962조 원 돼 있는데 지금 962조 원이 약 1,000조 정도, 1,000조 정도로 이제 보통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파괴되는 게 교량이 한 300개 파괴되고 도로가 한 8,000개, 8,000km 정도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괴되는 거에 더, 복구를 해야 될 그 비용이 보면 그 6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주요 빌딩에 만들어 들어가야 되고 도로에 한 300억 달러, 그다음에 교통시설에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갖다가 연수행식을 초청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는 경험담을 갖다가 그 공유를 하고 그다음 국가 개발 전략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발전 그걸 갖다가 이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 그 잘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 그 도시관리 체계라든가 교통 시스템 등 이런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바뀌었다고 희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그 전쟁했는 그 경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앞서 있는 그 기술하고 이걸 갖다가 공유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그 재건 사업 쪽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물론이지만은 의료하고 보건 분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도 늘려놔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로서는 그 지금 현재 6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에 3억 4천만 정도 해가지고 예산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요 금액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가면 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식 시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재건축하는 그 주식이 있습니다. 주로 뭐 현대 건설기계, 삼부토공, 다스코, 해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관심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건설 장비 쪽입니다. 건설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뭐 발전 같은 거 이런 게 기술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날에도 보니까 현대건설 쪽에서도 여기 이제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MOU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러시아 쪽입니다. 러시아 쪽에는 그 오늘 그 신문이 났는데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쪽에 지금 그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거래한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루블밖에 못 받으니까 뭐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은 우리 외국 기업 나가면 안 되는데 뭐 맥도날드도 나가고 다 나갔다니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나가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는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장 가동을 멈추더라도 그 임금의 70%는 그 기업에서 지급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철수를 한다 그러면 철수할 때는 그 투자액의 10% 정도를 갖다가 그 정부에 내놔라 하는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 러시아 그 시장을 보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 또 약간 러시아 쪽에 그 러시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직접 뭐그 전투 장비를 갖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뭐 포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탄을 갖다가 줘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진짜 뭐 해병대를 갖다가 보낼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 교류가 지금 거의 단절되어 있지만은 그 앞으로 그 경제 교류를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그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국제적인 경제 현황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저는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주식 사도 됩니까? 예? 주식이야. 주식은 귀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플, 예, 네. 어느 쪽이 잘 될지 모르죠. 왜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거든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 뭐 이런데 자기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는 자위대가 해외 파병해가지고 지금 전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를 안 흘렸습니다. 피를 안 흘리다 보니까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갖다가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비가 뭐 K9 자주포가 간다든지 우리 그 K2 전차가 수출돼 간다든지 그러면 뭐 F-16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직접 분위기 가지고 우리 장비가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직접 했으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혈맹이다 뭐 우리 동지다 이래 가지고 형제의 나라다 이래 가지고 재건 사업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우리가 뭐 인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입찰이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한마디 거들면은 실제로 이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은 이제 절대 참여 불가 뭐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들 공산주의자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라거나 뭐 줄다리기 외교, 균형 외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경제에서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외교하고 안보에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본이 안 맞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래서 이걸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쁜 외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나쁜 평화. 그 일본한테 우리 뺏길 때 총 안 쐈습니다. 그냥 갖다 뺏겼지, 그냥 뺏겼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는데 예, 나쁜 평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일본 이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꿀만 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동화의 박쥐 이야기 그게 현실로 나타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정치한다 그러는 그 대단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그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 가지고는 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전식 운영위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미국 맞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좀 이슈되는 게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금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하고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되고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 은행발 금융위기,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은행 쪽에는 제가 은행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래 하는데 은행 쪽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 번 정도 났다가 또 이제 또 마무리되고 나면 또 몇 년 뒤에 한번 발생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2007, 8년도 그때 금융위기 한번 왔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있다가 또 한번 다 터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텀을 두고 하기 때문에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 좀 시간 뒀다가 다시 터지기 내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여건상으로는요, 이런 게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제 여건입니다. 얼마든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 잘 안 따라가잖아요. 너무 비슷한데도 안 따라가는 이유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도 그렇고 다양한 데서 은행이 이제 하나는 주가 떨어지고 하나는 파산하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든 세웁니다. 이게 두 개, 세 개 날아가면 미국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망하는 일은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생기는 거고, 예. 그러나 그 언제든 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 예.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약한 나라다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니까 중간에 그 정책 만드는 거는 전부 다 미국하고 중국에서 자기들 알아가 다 만들고 자기들 큰 소리 다 치고 앉았고 우리는 뭐 한쪽에서 큰 소리 치면 그쪽 거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중국도 이야기한다면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되고 참 어려운 그런 나라가 아니냐. 특히 뭐 오늘 러시아 쪽에서 뭐 한국은 두고 보겠다 이러니까 그냥 또 벌벌벌 떠야 되고 말이죠. 참 약한 나라다 진짜 많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김경민 센터장님, 이제 오늘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안녕하세요. 같습니다. 네, 좋으신 분들 얼굴 뵙고 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이상입니다. 예, 오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오늘 그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 8분이 딴 데서 지금 뭐 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운영위원장님 두 분만 이제 빠져나가 뭐 이러고 있고, 김준수 대표님은 세 분이 이래가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쪽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오늘 인원이 그냥 확 대폭 줄어버렸고요. 최태기 팀장님, 예, 이 참 진짜로 대단한 역전의 사나이, 예,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춘식 위원장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참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그 역학관계 또 뭐 패권주의 이런 속에서 살아남기가 이래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슈가 창원 쪽에 되고 있는 게 국가 산단이 이제 창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는데 창원 쪽에 이제 국가 산단이 때문에 뭐 일정이라든지 또 규모, 뭐 기대 효과,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또 참고가 될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만들는데 우선 이제 그 효과가 몇 개 있습니다. 산업단지 만들 제일 처음에 효과가 뭐냐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이 우선 좋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우선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일단 돈을 벌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 산업단지가 지휘된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냥 비전 없는 기업들은 입주를 안 하겠죠. 어느 정도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 기업들이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업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보호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거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어떻게 또 들어오고, 공장도 건축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협력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협력회사 들어오면 협력회사들의 그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고용되는 고용 인력들이 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그 레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동량 같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직접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로는 그 주변에 뭐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이런 쪽에다 이제 그 월급 받은 사람들이 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또 그걸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단지를 만드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또 차원에서 만드는 단지는 첨단 사업단지가 그렇더라고요. 약간 첨단 사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을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지금 창원 3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기계 그 공업들입니다. 기계 쪽입니다. 기계 쪽이고 뭐 구조물 쪽이고 이런 쪽인데 그 첨단 쪽에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자라든가 그다음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 고도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기업을 이제 드러내고 새로 젊은 기업을 넣어가지고 그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갖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경제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첨단 사업단지가 지정이 됐다 하는 건 굉장히 환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진주 사천 쪽에 항공 그 사업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항공 사업단에 관련해 가지고 항공 사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는 자체도 뭐 그런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항공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게 그 매출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렇게 인건비 쪽에 들어가는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 기업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커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직원들이 잘 사니까 돈을 갖다가 또 이제 지역에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누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다녀보면은 한결같이 질문 들어오는 게 이제 나 뭐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종류들이 지금 뭐 잘 나오고 있는데 ESG 쪽은 지원이 좀 는 것 같고 또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는 뭐 특히 그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좀 잘 안 되는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사막에는 물을 주지 않겠다. 논에다 물을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돈이 효과가 나오는 곳. 그래서 지금 기존 하고 있던 일들, 특히 전문가들도 이제 새로운 쪽으로 약간 먹거리를 찾아야 여전히 바쁘게 일할 수 있지. 기존에 하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한가해질 가능성이 좀 많다. 예, 그런 게 요즘 다니면서 부쩍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는 자꾸 새로운 것을 지금 찾아야만 전문가들은 살 것 같다. 예, 그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소위 꿀 빠는 자리라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옆에 것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헐깃헐깃 곁눈질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거를 요즘 엄청 느낍니다. 김진수 대표님 배경 좋네요. 그렇게 오늘 뭐 다른 특별한 상황 없으면 대표님 여사 박사님 오늘 뭐 빨리 마무리하죠. 네.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 분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